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섯 번째 썰은 두 번째 고민 사연이네요. 첫 번째 고민 사연 했다가 이번에 또 고민 사연 또 합니다. 자, 이번에도 공돌이 사연이네. 아까도 공돌이 사연인데 이번에도 공돌이 사연. 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닉네임 마그마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4살 파주 대기업 2년제 추천 채용으로 합격하고 한 달간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가 파주라서 경남 고향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다기보단 그립다는 얘기겠죠. 가족과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기에 지방 전문대 학점 4.28, 기계 조립, 특수용접 기능사, 토익 600, 회사 경력 1년 2개월 이후 대기업 조기 취업, 입사를 하고 아직 3주 6개월 근무를 시작 전 이곳을 평생 직장으로 해야 할지, 이직을 한다면 조기 취업으로 학점 날리기 전 2학기 학점을 위해 퇴사를 하고 경남 쪽 대기업을 노려야 할지 걱정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경남 쪽 대기업을 노리지 처음부터 왜 파주로 왔어요? 그리고 이 사연만으로 제가 좀 힘든 게 어떤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멀리까지 왔네요. 경남에서 파주면 거의 끝과 끝이거든요. 한 400km 넘을 것 같은데. 네네네. 아, 이번에 대량 채용할 때 들어오셨나 보네. 이번에 그 파주에 있는 회사에서 대량 채용을 했거든요. 전국 단위로. 네. 처음에는 상관 안 했다가 다녀보니 생각보다 너무 힘들다. 그럼 어떤 게 힘든 거예요? 그냥 타지 생활 자체가 힘든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교통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파주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시골로 알고 있으니까 뭐 퇴근하고 나서 할 게 없다. 아니면 음, 뭐 길을 모르니까 갈 곳이 없다. 아니면 차가 없어가지고 뭐 쉬는 날에 나오지도 못한다. 아니면 고양이 친구가 생각난다.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그런 거죠. 타지 생활하면 아까 제가 언급한 그 부분이 힘들죠. 아무래도 내가 살았던 동네가 아니니까 전혀 딴판의 동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새로 익혀야 되는데 그 익히기가 너무 힘들죠. 그리고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음. 근데 막상 여기 붙었을 때는 그래도 잘 들어갔다는 생각 안 들었어요? 한 달 전에 여기 합격했을 때 아, 고향 친구랑 가족이나 볼 수 있는 게 힘들다. 아직 나이가 어린 티가 나네요. 네, 24살이니까 노는 거 좋아하는. 근데 여기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엄청 많은데 여기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걸 알고 계시죠? 여기가 한번 대량 채용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들끓었거든요. 여기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최근에 대기업 생산직에서 채용이 거의 없다가 이 파주에 있는 기업에서 대량 채용을 했었어요. 엄청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생산직 노리는 사람들이 다 지원했어요. 거기서 뽑힌 사람이 님인 거 아닙니까? 근데 고향 친구랑 가족이랑 보면 또 마냥 즐거울 것 같지만 또 즐겁지도 않은데.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여기 나오면 여기 나오면 두 번 다시 못 옵니다. 이건 생각하셔야 돼요. 나갈 땐 내 마음이지만 들어올 땐 아닙니다.
글쎄요, 나는 좀 생각이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 하기 싫으면 간도 이게 아니라 요즘 같은 시점에서는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생각보다 지원자 엄청 많았어요. 다른 대기업이기 때문에 복지도 어느 정도 있고 뭐 다른 더 좋은 기업도 있긴 하지만 근데 대기업은 특징이 뭐냐면 한번 나가면 절대 안 받아줍니다. 이 계열사도 들어가기 힘들어요. 이쪽 계열사 나면 빠이빠이 해야 될 거예요. 여기 나오면. 뭐 그 정도 각오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모르겠어요 나는 그 사람들 뭐 보고 싶고 하는 사람 나는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고향 친구 만나도 마냥 즐겁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저 친구도 먹고 살기 힘들잖아. 보통 24살 5살 돼가 친구 만나면 뭐 즐거울 것 같지만 맨날 술 먹고 신세 한탄하고 술 먹고 신세 한탄하고 이 반복입니다. 맨날 술 먹고 아 먹고 살기 족같다. 아 술 먹고 맨날 아 공무원 시험 봐야 되나. 아 술 먹고 아 이번에 떨어졌다. 나 뭐 먹고 사냐? 이런 고민 안 할 것 같아요. 맨날 만나 술 먹으면 그 얘기야. 지겨워 죽겠어. 어. 어디 가지고 뭐 여자 소녀를 잡아보겠냐 하면서 맨날 그 얘기밖에 안 한다니까. 지금 뭐 마그마니 뭐 친구 우정 소중하고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이 나이 때쯤 되면 친구 만나도 이제 막 그냥 뭐 맨날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 뭐 미래 고민, 진로 고민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물론 뭐 그런 얘기를 친구라고 들어줄 수 있으니까 뭐 공감해줄 수 있으니까 같은 입장이니까 뭐 들어주고 하는데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하면 막 나중에 막 보기 싫어요. 막 진절머리 나. 또 그 얘기 들어줘야 되네 하면서 술 먹고 또 그 얘기 하겠네 하면서 그러니까 마그마님 뭐 친구 뭐 당연히 그건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타지 나오면 도양 친구 가지고 못 보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일단은 더 다녀보고 생각해 보는 건 어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더 해보고 아직 한 달밖에 안 했어. 그 한 달밖에 안 다녀봤으니까 더 경험을 해보고 뭐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남 쪽 대기업이면 어딘지 알겠네요. 경남 쪽이면 저기 뭐 현대로템 아니면 또 뭐 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현대나 뭐 두산은 뭐 지금 뭐 삐걱거리고 경남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조선 말할 것도 없고 보통 경남 먹이 살들이 조선하고 두산 쪽이란 말이에요. 두산은 뭐 엎어지기 일부 직전이고 조선 또 옛날 같지 않고 자동차도 이 사람 안 뽑고 그러면 나와서 계획이 있습니까? 마가마님 나와서 계획이 있어요? 그 나오고 나서 확실한 계획이 없는데 나와서 뭐 할 겁니까? 이미 한 달 일했잖아. 한 달 공배 쓰고 다시 학교 간다 하더라도 학교 수업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걸 퇴사라는 게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막연하시네요. 막연하단 말입니다. 그냥 나는 여기가 싫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그마님이 그냥 이 파주란 땅이 싫은 것 같은데요. 싫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 싫으시면 뭐 나오셔도 됩니다. 대신에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근데 나와도 뭐 대단할 것 같지만
별거 없습니다. 뭐 본인이 정 싫으면 나오는 거예요. 예. 본인이 뭐 정 못 있겠다 싶으면 그냥 나오는 거지만 선택에 따른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럼 다른 분들한테 혹시 얘기해 봤어요? 다른 분들한테 나 여기 파준데 너무 적응 못하겠다. 여기 그냥 그만두고 다시 준비할까? 이런 얘기 해봤습니까? 저 말고 다른 주변 지인들한테. 아니면 아무데도 털어놓을 곳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지금 사연을 보낸 거예요? 음. 근데 가족과 친구들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만류를 하긴 했다고요? 왜 만류를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만류를 하던가요? 뭐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는 비슷한 이유로 만류를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인지 대략 짐작은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보통 나오라 할 거예요. 친구들은 보통 잘 모르니까 24살 친구들 세상 돌아가를 모르거든. 그러다 보니까 야, 야, 하기 싫으면 뭐 간둬라. 거기 막 회사가 없나? 어? 야, 발레 치는 게 회사인데 하다 보면 좋은 데 갈 수 있겠지. 보통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 생각 없이 얘기해. 근데 나이가 있고 좀 연식 있는 사람들은 야, 이 잘 들어래. 니 한번 나오면 나중에 발 근처도 못 간다. 니 여기 지금 여 합격하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니 50%도 못 오는 곳이야. 어? 여기서 일하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단 말이야. 그 뭐 나오면 뾰족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야 나오면 지옥이야. 여기 경남 불경기라서 사람도 안 뽑아. 안 뽑고 뭐 친구들 만나고 뭐 어? 있어도 지도 바빠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잘 안 만나려고 그럴 거야.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 나와도 된다고 하는 사람은 친구일 거예요. 왜냐? 자기도 외로우니까. 근데 친구가 밥 먹여주진 않아요. 마그마니. 친구가 밥 먹여주진 않아. 왜냐? 친구나 님이나 각자 인생 사는 거예요. 각자 인생. 뭐 지금이야 아직 내가 그 친구들 중에 자리 잡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나려면 만날 수 있잖아요. 동네에 있으면. 근데 그게 지금 나이 때나 가능한 거지. 나이가 차게 되면 각자 지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연락 안 됩니다. 연락하기도 그렇고 만나기도 그렇고 만났자 별로 즐겁지도 않고. 제가 그래요, 제가. 제가 이 동네 친구 있어 잘 안 만나요. 가까운 살아도. 만나다 싶고 뭐 시덥잖은 얘기하고 자존심은 상하고 그리고 사정은 안 좋은 사람도 있어가지고 만나봐야 뭐 즐거운 얘기도 안 하고 뭐 그렇습니다. 뭐 친구라고 해서 뭐 대단할 것 같지만 나이가 지나고 나면 뭐 별거 없습니다. 오히려 멀리 있는 친구들하고는 더 친하게 지내요, 저는. 네, 멀리 있는 사람들. 저도 제 친한 친구가 지금 파주에 있거든요. 파주에 한 명 있고 공주에 한 명 있습니다. 엄청 멀리 있잖아. 고향은 대구인데 멀리 있어. 근데 오히려 그 두 명은 사이가 너무 좋아요. 근데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이가 안 좋다기보다는 별로 만나고 싶지가 않아. 오히려 그 친구들이 많이 대구 내려면 막 밥 사주고 뭐 해주고 싶어.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는 별로 뭔가 챙겨줘야겠다 생각이 안 들어, 그냥. 맨날 죽겠다 소리 하니까 맨날 뭐 취업 안 된다 뭐 먹고 살기 힘들다 맨날 이 소리 하니까 나도 짜증이 나. 누구는 안 힘드나? 누구는 안 힘듭니까?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나 뭐 그 얘기 들어준 사람이야? 만날 때마다. 안 그래요? 기 빠지는데. 지금 이 말을 공감 안 할 수도 있어요, 마그마님이. 지금 이 얘기를 님한테 10번이든 20번이든 해도 그냥 기만 가려울 뿐이에요. 예. 아직 24살이니까. 24살 세상을 뭘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그마니도 그런 거예요. 지금 회사가 괜찮은 회사거든요. 꽤 괜찮은 회사인데 본인은 이게 괜찮은 회사인지 그냥 뭐 일반 공장 수많은 공장 중에 하나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나이가 먹어보면 아는 거예요.
아, 거기 그냥 정보치 계속 다닐걸. 그런 후회하는 사람들도 나이 들고 나서 깨닫는 거지. 지금 나이 때는 그냥 당장 외롭고, 그냥 친구 보고 싶고,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먹고 보면, 외롭고 뭐 사람도 보고 싶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야. 먹고 사는 게.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문제예요. 왜냐? 그 주변 사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누가 할 수 있다? 오로지 나 자신만 할 수 있다. 의무심리도 내 먹고 살고, 내 생활비 내고 하는 건 의무심리 본인 혼자 살 수 있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친구라고 해봤자,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걸 친구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생계에 대한 문제는. 안 그렇습니까? 친구도 각자 인생 사는 거지, 친구라고 해서 내 인생을 뭐 책임져 준다거나 도와준다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뭐 친구 못 만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에 뭐 메신저 있고 잘 돼 있고 좋잖아요. 뭐 카톡도 있고 연락 자주 하면 되지 뭐. 뭐 가까이 있다고 해서 뭐 자주 만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음, 본인이 정말 못 이겼다 싶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난 여기 정말 정보치고 다니기 힘들다. 여기 정말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면 나오는 게 맞아요. 빨리 정신 차리고 나오는 게 맞아.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일단 다녀보고 생각해 봐야 돼. 다녀보고. 뭐 학점 관리 잘 해놨기 때문에 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님도 생각해. 만약에 파주에 지원했을 때 내가 만약에 굳이 뭐 지방에 일자리 있고 준비 잘 해놨으면 그 지원서 왔어도 안 갔을 거 아니에요. 안 갔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그 먼 데까지 갈 생각도 없고요. 제가 가진 스펙을 충분히 이 지역 안에서 승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성의는 감사하지만 저는 여기 지원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지원했잖아요. 본인이 지원하겠다 해가지고 붙어버렸잖아. 붙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여기 지원했다는 건 역으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 내가 사는 지역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좋은 일자리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본인도 지원을 했는 거잖아. 맞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지원한 것 같은데, 그 학교에서 추천해줬죠. 이번에 파주에서 대규모로 뽑을 때 전문대에서 추천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 님도 그 추천서 받아가지고 지원한 거잖아요. 이게 추천 받고 안 받고 차이 큽니다. 이게 대기업이 추천서 받고 안 받고. 아마 이 전문대 학과에서 여기 기업에서 사람 몇 명 추천서 받아달라 해가지고 님도 거기에 지원해가지고 붙은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붙기 쉬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님이 그냥 학교에서 지원 안 받고 그냥 따로 내가지고 붙었으면 모르겠는데, 님이 학교에서 나름 이제 그 학교에서 추천받고 지원했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내가 못 버티겠다 나와가지고 학교 가잖아요. 그럼 이게 약간 좋은 게 아니에요. 마그마니. 학교에서 이만큼 비워줬는데 야 이거 못 버티고 다시 학교에 들어와? 그러면 학교에서도 그렇게 썩 좋게 보지 않는 거예요. 학교에서 추천서를 써줘가지고 지원해가지고 붙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본인이 개별적으로 따로 지원해가지고 붙은 겁니까? 학교에 도움 없이.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여기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줬는데, 내가 여기 멀어가지고 퇴사하고 다시 들어왔다. 그럼 교수님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수업을 듣고 있다 하면 과연 점수를 잘 줄까? 신경 써줄까요? 내가 신경 써가지고 얘를 여기 보냈어요. 이 좋은데. 얘가 좀 열심히 하니까 보냈어요. 근데 그러면 그거 가서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적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본인이 오겠다는 건 그 기대를 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대를 저버린 사람이 나머지 학기를 듣고 있어. 그럼 과연 더 잘 챙겨줄 거야? 아니면 그냥 개차반처럼 취급을 할까? 님한테 추천서 써줬다는 그만큼 님 학과에 신경을 써준다는 거예요. 써줬는데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 그 추천서를 써준 교수의 입장에서 약간 배신감 드는 거죠. 왜냐하면 님 말고도 다른 사람 써줄 수도 있었잖아. 근데 님 써준 거잖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추천서 같은 거 들어와도 기업에서 사람 몇 명 뽑겠다고 추천서 같은 거 들어와도 다 써주는 게 아니잖아. 그 중에서 학점 좋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에 한해서 좀 기특한 학생에 한해서 써주는 거지. 모든 학교 학생 다 써주는 게 아니잖아요. 될 만한 사람 써주는 거잖아. 아마 교수님 또 여기 붙으면서 여기 좋은 데니까 좀 좀 멀고 좀 새로운 곳이라 하더라도 잘 적응을 하다 보면 웬만한 회사보다는 좋을 거야. 잘 생각해봐. 아마 이렇게 격려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뭐 한 달 이제 꼬작하고 못하겠다 해가지고 다시 2학기 들어와서 나머지 수업 듣고 공부를 한다 하면 제가 봤을 때 좀 괘씸할 것 같은데요. 원래 그것도 여러분 있잖아요. 왜 실업계도 고등학교에서 취업 보냈는데 적응 못해가 다시 학교 들어오잖아. 그러면 쌤들이 좀 약간 좀 그 학생 안 좋게 봐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거 감수하더라도 난 자신 있다 생각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걸 감수해서라도 어차피 내 업보니까 다 감수하겠다. 그럼 그 리스크를 떠안고 오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마그마님. 음? 네, 공짜는 없어요. 그리고 이건 또 같은 학교 다니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별로 썩 좋게 보지 않을 거예요. 나도 가고 싶었던 회사인데, 지는 뭔데 그 회사를 튕구는 거야? 나는 저기 써달라고 했던 교수님이 안 써주더만. 쟤는 써주고. 써줬는데, 결과가 뭐야? 한 달 꼴랑하고 다시 학교에 들어오네? 거기 님 말고도 들어가고 싶었던 사람들 많았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분명히. 님이 그 중에 성적이 좋고 학교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교수님이 님 따로 불러가지고 써줬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 입장에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을까? 아니면 왜 쟤만 써주고 나는 안 써주는 거야?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 난 굳이 고향 신경 안 쓰는데. 저럴 거면 차라리 나 써주지. 왜 쟤 써준 거야? 이런 학생이 없을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면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있습니다. 하다못해 고등학교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복학을 했을 때, 2학기 복학을 했을 때, 그걸 학생들이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수업을 듣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렇죠. 이거 별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예민한 문제. 왜냐, 이게 그런 거야.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학교에 도움 없이 그냥 지원해서 붙은 거하고 학교의 전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고 붙은 거하고는 예의가 틀린 거예요. 님은 후자지 않습니까? 후자. 그러니까 님이 학교의 도움 받았기 때문에 여기 붙은 거지. 학교의 도움 안 받았으면 님도 어떻게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생각보다 취업에서 교수 추천서의 힘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막강해요. 이게 있고 없고 차이 많이 작용합니다. 생산지 채용할 때. 역으로 얘기하면 마그마님이 저는 추천서 안 받고 그냥 단독으로 지원했으면 서류 통과도 안 됐을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님이 학점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면 자격증이 부실해요. 맞잖아. 그러니까 님이 나중에 이제 퇴사하고 나올 때 감당해야 될 게 생각보다 많다는 거야, 이게. 해야 될 게 많은 거고 책임져야 될 게 많은 거야. 그런 걸 감수해서라도 난 오겠다 하면 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여기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어, 좀 쉬는 소리도 듣겠습니다. 좀 불이익 좀 받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들어오더라도 그쪽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겠지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저 학과에서는 그야 그 대기업 몇 명 합격이라고 분명히 걸어놨을 거 아니야. 근데 걸어놨는데 한 명이 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저 몇 명 합격이라고 학교 현수막이나 아니면 학교 저 홈페이지에 합격자 누구 명단 작성했을 겁니다. 전문대는 저거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예. 어떻게든 학교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 중에 한 명이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네. 수업 듣겠다 2학기 다니고 있는데 그럼 뭐지 도대체? 그럼 갔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쟤 파주 가지 않았나? 근데 왜 수업을 듣고 있지? 저 명단에 걸려 있는데?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거 감수해야 돼 이거. 그런 거 감수할 자신이 없으면 퇴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난 그거 다 감수하고서라도 남은 학기 듣고 학점 태워가지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 기업을 노리겠다. 그거 하면 노리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을 겁니다. 좀 꽤나 험난할 거예요. 험난하더라도 난 감수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냥 난 고향 땅이 좋고 고향에서 일하고 싶고 친구들 계속 만나고 싶고 그러면 까짓 거 하는 겁니다. 마그마님. 내가 그 정도는 감수할 감이 된다 하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기보다 더 좋은데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으면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남도 옛날에 그 경남 쪽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경남쪽 대기업 지금 채용 공고가 거의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나와요. 경남 쪽이 왜 그러냐면 경남 쪽이 대부분 조선하고 자동차 쪽이에요. 지금 완성차 쪽은 아예 채용이 없어요. 그나마 믿고 있던 완성차 계열은 채용이 아예 없습니다. 왠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현기차 채용이 없어요. 현차. 보통 경남 쪽에서 가장 노리는 게 울산하고 중공업, 조선인데 중공업 조선은 박상이 났고 두산하고 현중 박상이 났고 앞으로도 이거 회복 안 될 겁니다. 당분간은. 그나마 믿고 있던 원전도 지금 개박살이 났고 부산 휘청거리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은 앞으로는 사람 채용 공고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내하청 정규직 그 전환 때문에 이제 신입으로 사람 안 뽑습니다. 1차 벤더도 지금 사람 안 뽑아요. 1차 벤더 쪽도. 1차 벤더도 옛날에 이제 뭐 용역으로 들어와가지고 1년, 2년 참고 일하면 뭐 정지시켜주고 그런 제도가 있었죠. 시인도 그 케이스고 저도 그 케이스인데 이제는 그게 없어. 대구는 아예 없어 이제. 그렇게가 정직 만들어준 케이스가 없어졌어요. 옛날에 그 편법. 그 루트가 없어졌어요. 안 뽑아요 요즘에.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 가지고 어떻게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오면 굉장히 생각보다 어, 취업 문제도 많이 봉착할 겁니다. 그 정도 각오는 하셔야 된다는 거.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참고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선택은 마그마니 본인이 하시는 거니까 저는 무조건 하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나올 수 있어요. 퇴사할 수 있는데 감수할 건 감수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그마님이 굉장히 성급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이런 걸 알고 차라리 저는 안 하겠습니다 했으면 좀 모양새가 나았을 텐데 감사함이 넙죽 받고 막상 가버리기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다 하면 정말 가고 싶었던 사람은 뭐가 되냐고. 정말 여기 가고 싶어가지고 추쳐서 이렇게 바랬던 사람 뭐가 됩니까? 항상 뭔가 있잖아요. 무조건 막 100%막 좋은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 이 선택을 하고 나면서 책임이 따라요. 그래서 본인이 좀 나오겠다 싶으면 그걸 감수하서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더라도 근데 그 장밋빛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나올 때야 기분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오고 나면 내가 감수해야 될 게 생각보다 많다는 거야. 그거 이겨낼 자신 있으면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버티라고 얘기도 못하겠네. 나이가 어디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갔으면 한 27살에 갔으면 제가 말렸을 거예요. 24살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가능성을 믿고 뭐 나올 수 있으면 나오는 건데 나오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님 지금 뭐 자격증 같은 것도 많이 부실합니다. 학점에 비해서. 해야 될 게 많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기 들어가고 싶어서 못 미는 사람들 많은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엄청 많아요, 지금. 그만큼 대기업 채용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저기보다 더 좋은 대기업도 있긴 한데, 그런 대기업도 이제 채용을 안 하니까, 뭐 정말 난 돈 뭐 이런 거 별로 안 필요하고, 그냥 내 고향에서 일하는 거 좋아한다 하면 나오는 게 맞는 거고. 네.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그마님. 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정 힘들면 나오고, 힘들어도 무조건 좋은 건 없다는 거. 그러니까 힘들어서 이제 나온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내 입에 맞고 그건 절대 없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인생을 또 배우는 거예요. 두려워도 해야 됩니다. 아무튼 본인한테 맞는 선택 하셔가지고 후회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